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볼 주제는 학부 출신의 한계라는 주제로 얘기해볼게요. 저는 박사 출신으로서 미국의 대기업,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 출신이다 보니까 학부 출신 엔지니어들하고도 많이 만납니다. 뭐 그러겠죠. 뭐 기업에는 꼭 박사 연구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부 출신도 있고 고졸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박사 따고 제가 왜 대기업에 있냐, 왜 교수를 안 하냐 하면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미국의 박사들의 트렌드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가는 게 공학 박사들의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한 박사들의 주요 트렌드입니다. 왜 이들은 교수를 안 할까요? 사실 박사 하면은 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런 퀘스천을 날리잖아요. 저 사람 왜 박사를 따놓고 교수 안 하지? 네, 교수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을 조금 줘요. 그러니까 교수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직군 중에서 연봉이 가장 낮은 게 교수입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교수 학교라는 곳은 돈을 전문적으로 벌어들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학 박사들의 포텐셜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데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전문적으로 벌어들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를 하는 이유는 교수해서 한번 정교수를 따면 일종의 약간 공무원처럼 자기 밥그릇이 좀 보존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수는 자기 연구실에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위에 상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막 남한테 막 굽신거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성격 교만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못 다녀요. 박사학위 따고 회사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왜냐면 박사학위 따고 회사 들어가면 뭐 과장 정도 급으로 시작하는데 위에 뭐 부장님들, 임원님들, 전무님들, 뭐 부사장님, 사장들이 막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윗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교만하고 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하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자기 랩에서 자기보다 약자인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학생들밖에 없고 뭐 안 건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하면 하고 교수하면은 조금 돈은 좀 못 벌더라도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자기 연구만 하고 사람 안 만나고 약간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도 좀 학생 가르치는 거 좀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보면 약간 좀 보면은 뭐 성격이 약간 좀 모난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돈보다는 이제 좀 그렇게 자기의 삶, 자기의 연구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수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요즘 메이저 트렌드답게 박사학위 마치고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왔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박사 아닌 사람들, 뭐 학부 출신들도 많이 만나고 뭐 그러겠죠. 석사 출신들하고도 일하고 뭐 위에 임원들도 있고 뭐 사장님, 부사장님 있고 뭐 어떤 회사들은 사장님이나 임원단 중에 박사학위 출신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뭐 학부 출신 사장님, 학부 출신 임원들도 있는 뭐 그런 데도 있고 실리콘밸리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졸 사장님도 있어요. 막 고등학교 마치고 천재적으로 막 뭐 개발해가지고 스타트업 해가지고 막 그 스타트업이 커가지고 막 세계적인 회사를 일구는 막 그런 뭐 케이스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기업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살다 보면은 학부 출신 엔지니어들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일하는데 또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또 한국 사람인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한국인 교포들 뭐 이런 사람들 뭐 1.5세 이런 사람들이 또 막 한국 분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해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조기 유학생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뭐 일찍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만 딱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죠. 학부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는 학부 출신 4년제 학교 나온 뭐 엔지니어도 있지만 저처럼 박사학위 막 명문대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막 과장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박사들의 그 스타트 포지션이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압박을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사원부터 시작해서 아직 과장 되지도 못했는데 박사들은 과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연봉도 다르고 승진도 빨리 되는 것 같고 박사들은 이렇게 뭐 아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는 신입사원 때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박사 신입사원들은 박사과정 때 연구한 게 있어가지고 아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불안함을 막 느끼면서 이제 막 고민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박사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를 하려면 박사학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가 필수입니다. 약간 박사학위는 대학교에서 교수하기 위한 라이센스 같은 거죠.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듯이 대학교에서 교수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업은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 과장부터 입사할 수 있지만 박사학위 없어도 뭐 학부만 가지고 있어도 석사만 가지고 있어도 뭐 기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사원부터 시작하죠. 보통 학부 출신 4년제 학부 마치고 대기업 들어가면 사원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석사 출신으로 들어가도 사원부터 시작합니다. 뭐 사원 한 2년차 정도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석사 출신들은 뭐 사원 한 2년차부터 시작한다 보면 되죠. 근데 박사는 사원 다음 대리죠. 대리 다음 과장이잖아요. 과장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박사에 대한 대우가 되게 좋은 거죠. 기업에서 과장부터 시작하니까 신입사원인데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학부 출신 그 친구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나도 이렇게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나? 나도 이렇게 야간대라도 석사 정도는 나와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 좋은 고민이긴 한데 그 친구가 근데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이 관점으로 생각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한국인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의 모든 거를 학벌로 해석을 해요. 자기의 그 인생사를 학벌로 해석하더라고.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없어서 내 커리어가 잘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학벌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미국은 박사학위가 있고 없고가 기업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이 기업에서 승진이 빠르고 잘 나가는 이유는 학벌이나 학력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박사과정에서 배웠던 트레이닝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 배웠던 트레이닝이 뭐냐면 한번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 4년제 학부만 나오고 직장생활한 당신과 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당신은 회사에서 시킨 일만 하고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학부 출신들의 한계예요. 근데 박사들은 대학원이란 데서 박사 과정에서 했던 그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엔지니어링 현상이 나왔을 때, 즉 책에 그 분야로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 나왔을 때 그거를 관련 전문 논문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학습해 가면서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새로운 이론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하나하나 뭐 시뮬레이션을 하든 이론적으로 뭐 다른 논문을 읽든 아니면 본인이 실험을 하든 해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들을
알아내고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있는 게 박사다. 그게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차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진짜로 진정한 엔지니어링가 되고 싶다면 굳이 박사 안 해도 된다. 박사 안 해도 되고, 내가 박사과정 때 배웠던 트레이닝을 너에게 좀 알려줄 테니까 나와 함께 지금부터 이 박사와 박사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요거를 설명해 주겠다 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박사들이 자주 가는 기술 컨퍼런스, 학회 이런 걸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나랑 같이 한번 다녀보자 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이제 학부 출신보다 앞서가는 이유는 이런 학회나 컨퍼런스를 자주 가기 때문이에요. 기술 컨퍼런스에 가서 본인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그 기술 분야의 어떤 기술 학회 같은 데를 박사들은 주로 가서 새로운 기술 나온 게 없는지 막 계속 체크하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박사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줬는데 이 친구가 처음엔 되게 고맙대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막 이렇게 제가 가는 박사들 가는 학회에 같이 막 따라다니더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막 배우고 막 그러려고 하면서 아 역시 박사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새로운 기술 많이 알게 된다 막 이렇게 말해놓고 또 요즘에 이 친구가 이런 활동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또 회사 일만 하고 피곤하니까 그러더라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박사가 아닌 사람들, 특히 학부 출신들은 회사에서 시킨 일만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아이템만 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맡은 아이템의 그 기술 딱 그것만, 그러니까 딱 위에서 시킨 일만 해요. 그러니까 박사에 비해서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박사들은 회사에서 자기 맡은 아이템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시킨 일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학회 같은 데 다니면서 최신 기술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반도체 공정 같은 거를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학부 출신들은 딱 자기가 맡은 공정, 자 참고로 반도체 공정에는 3,000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약 3,000가지 공정,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이 3,000가지 공정 장비 앞에 한 명 다 학부 출신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재료를 넣고 웨이퍼를 넣고 온 오프 스위치를 켜고 해가지고 이제 각자 공정을 이제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3,000가지 다양한 공정들을 적용한 후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 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공정들이 사용되는 건데 학부 출신들은 딱 자기가 맡은 거, 자기 앞에 앉아있는 공정만 딱 하고 뭐 새로운 걸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박사는 뭐가 다르냐면 박사들은 막 반도체 학회 같은데 막 논문 계속 읽고 뭐 학회에 가서 새로운 공정 기법 나온 게 없는지 막 보고 뭐 새로운 디자인 기법이 나오는 게 없는지 계속 보고 신소재가 뭐 지금 쓰는 뭐 그냥 웨이퍼 기반의 소자보다 더 새로운 소자가 나온 게 없나 막 계속 학회를 막 찾아가면서 새로운 논문 읽고 막 그러면서 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가 맡은 업무 이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회 논문을 따로 읽냐 안 읽냐, 새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게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제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 출신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피곤하니까 그냥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고 뭐 새로운 거 안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출신들이 승진이 빨리 안 돼요. 자기가 맡은 그것만 그냥 시킨 일만 하기 때문에 학부 출신들이 승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 출신 중에서 대학원 학위 없이 막 기업에서 임원까지 가고 막 사장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박사들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퇴근하면 막 이렇게 주말에 막 이렇게 어디 기술 학회 있다 그러면 찾아다니고 막 자꾸 뭔가 배우고 논문 계속 읽고 도서관 다니면서 그 자기가 하는 맡은 일, 회사에서 시킨 일을 넘어서서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게 없는지 계속 책 찾아보고 뭔가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서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차이. 회사에서 자기가 시키니만 한다. 그러면 학부 출신입니다. 그럼 이 전문대졸이나 고졸은 더 심하죠. 그 사람들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4년제보다 더 시킨 일만 하고 더 새로운 거 뭐 공부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 차이예요. 반면에 석사랑 학부 출신이랑 차이가 있냐 하면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간 대학원 생활을 한 결과 이게 뭔가 책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조금 있어요. 학부 출신보다. 요것 때문에 석사 출신들이 학부 출신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박사들은 더 앞서 나가겠죠. 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박사들의 비밀 알려드렸죠. 시키니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퇴근하고 주말에 뭔가 도서관도 다니고 학회 논문도 좀 찾아보고 학회도 다니고 다른 박사들하고 막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게 없는지, 첨단 기술이 어떤 게 나왔는지 이게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노하우를 본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대학원 안 가도 됩니다. 대학원 안 가도 돼요. 근데 학부 출신들이 한 100명이라고 치면은 이 중에서 요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출신은 언제나 대학원 출신한테 직장에서 밀립니다. 대학원 출신은 본인이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새로운 기술 논문과 새로운 책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대학원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대학원을 경험했느냐 안 경험했느냐를 구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학원 교육의 핵심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기술을 접했을 때 그거를 막 새로 나오는 첨단 논문들을 막 읽으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학원 출신과 비대학원 출신의 차이입니다. 특히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